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장관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오촌 조카와 이 시국에서 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화한 적 없다. 그리고 오촌 조카는 1년에 한 번 제사 때 볼까 말까 한 대면대면한 사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 주요 증인에게 해외 도피 중에 그것도 전화를 걸어서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조국도 죽는다. 이렇게 말 맞추자 입맞추기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설명과 오촌 조카의 발언이 묘하게 배치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던 그날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대검에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빼고 가자.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그날 그 직후에 법무부의 핵심 간부, 그중에 한 분은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분입니다. 대검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총장 빼고 가자 라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취임한 날, 그날 말입니다. 별도 수사단이 가족 수사를 하게 하자라는 법무부의 이 제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총장한테 보고하고 법무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거 장관에게는 얘기 안 한 사안입니다. 법무부의 해명대로라면 장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른바 알아서 기었다라는 건데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거 누가 봐도 검찰에 대한 수사 압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수상한 제안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인 오촌 조카가 청문회 직전 그 민감한 시기에 청문회 주요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한다. 조국 펀드 투자업체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검찰한테도 다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앞두고 입맞추기, 증거인멸 시도를 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 국내로 전화를 걸었어요. 펀드 문제가 불거질까 봐 다급하게 청문회 증인에게 입맞추기를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터리 육성 정책,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인데 이거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미리 알고 투자한 걸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낙마 사유다. 오촌 조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증거 인멸 입맞추기를 지시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녹취록 내용 공개하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의문은 이 오촌 조카가 청문회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 투자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조국 장관은 오촌 조카와 사전에 전화통화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그 어떤 의혹보다 가장 강력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 와중에 조국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또 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정치 생각 없다.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겠다. 셀프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조국 장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휴직원을 낸 겁니다.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3년 안 채울 거다. 휴직 기간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내년 6월 안에 검찰개혁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국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또다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국 장관은 서울대학교에 휴직원을 내고 추석 상여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았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치권에 심상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반조국 연대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 그 손짓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화답을 했습니다.
보수 통합의 물꼬가 트이나 한국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조국 퇴진 잔회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조국 정국에 정당의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했고 손 대표는 논의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해임 건의안 등 적극적인 공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묘하게도 조국 장관이 분열된 보수 야당을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조국 사태에 분노했나? 몰라서 물은 거 아니겠죠. 지방대 졸업 뒤 취업 준비하는 20대는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했습니다. 딸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조 장관을 옹호하는 386 명망가들한테 화가 났다. 기득권의 카르텔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386 세대들만의 그들만의 이익 네트워크로 변질이 됐다. 전문가들은 민중과 함께하자 했더니 선거 공학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정부가 172억 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과 양산 일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건립하기로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증설보다 예산이 적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당은 예산 낭비다. 단 1원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대통령의 기록관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기록관을 따로 짓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